헝가리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이 폭이 넓지 않은 다뉴브강에 수십 척의 유람선이 뒤엉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사고가 커졌고 수색 작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후 우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헝가리 언론들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수십 척의 유람선이 뒤엉켜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워낙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탑승객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만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구명조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탑승객들을 상대로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올 초까지 사고 유람선 등을 인솔했던 전직 가이드를 만났는데요. 다뉴브강에서 운행하는 유람선 대부분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들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구명조끼 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유람선 직원에게 구명조끼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배엔 구명조끼나 구명정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람선에 취약한 부분 또 있었습니다. 저희 KBS PD가 지난해 8월에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당시에 유람선을 타보니까 갑판의 난간 높이가 허리춤에도 안 올 정도로 낮아서 물이 불면 물이 쉽게 배 안으로 들어오는 취약한 구조였다고 했습니다. 또 수십 척의 배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코스를 돌다 보니까 배들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져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입 모양이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배들이. 강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서울의 한강보다. 그리고 배가 자체가 엄청 많고. 네, 이런 지경인데요. 사고 당시에는 날씨까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오후 3시 이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고가 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집중호우도 계속됐습니다. 사고 직후 CCTV에 찍힌 다뉴브강의 모습인데요. 국회 앞 찻길의 모습인데 평소에는 저렇게 비어 있는데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저렇게 찻길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 평소에 4m 정도였던 수위가 당시에는 5m를 넘어섰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물살도 거셌는데 현지 언론들은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곳곳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다 다뉴브강 수온 10도에서 12도에 불과했는데 탑승객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높아진 수위와 빨라진 물살 그리고 낮은 수온까지 사고 당시도 모자라서 지금은 수색 작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아입니다.